2018년 1월 29일 이탈리아 마체라타. 18세 여성 파멜라 마스트로피에트로의 시신이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 이노센트 오세갈레가 용의자로 체포됐어요. 이탈리아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같은 도시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엔 피해자가 6명이었습니다. 전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였어요. 범인은 이탈리아 국기를 두르고 스스로 경찰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죽음이 또 다른 범행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파멜라의 죽음은 이탈리아 사회의 오래된 균열을 건드렸습니다. 이민자 범죄, 치안 붕괴, 다문화 정책 실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던 논쟁이 이번엔 훨씬 격렬하게 불붙었어요. 정치권도, 언론도, SNS도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루카 트라이니가 움직였어요. 당시 28살, 전직 극우정당 후보 출신의 이탈리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아요. 파멜라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는 총을 들지 않았을까요? 재판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트라이니는 파멜라 사건 이전부터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여러 개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극우정당 카사파운드 소속으로 2017년 지방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낙선 이후 반이민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이탈리아가 이민자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했어요. 분노가 방아쇠를 당긴 건 맞아요. 그런데 총은 이미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파멜라 사건 당일 저녁, 그는 SNS에 분노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이 지적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계기는 파멜라였지만 준비는 훨씬 전부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총은 언제부터 준비됐던 걸까요? 트라이니는 마체라타 외곽 출신이에요. 20대 초반까지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이력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기억도 엇갈렸어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고 항상 화가 많았다는 말도 있었죠. 엇갈렸지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전환점은 20대 중반이었어요. 카사파운드에 합류하면서 이념의 언어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이 나라에서 밀려나고 있다.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 서사가 그에게는 사실처럼 느껴졌던 거죠. 2017년 지방선거 낙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치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는 자신을 정치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재정의하기 시작한 걸까요? 자수하면서 한 첫마디가 있어요. 나는 이탈리아를 위해 싸웠다. 정치로 안 되면 총으로. 자신 나름의 플랜 B였던 거죠. 2018년 2월 3일 오전 11시 그 상상이 실행됐습니다. 트라이니는 검은 알파로메오를 몰고 마체라타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이민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면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사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 6명이 총상을 입었어요. 전원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였고 2명은 중상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한 가지였어요. 그는 이탈리아인에게는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들이 옆을 지나쳐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타깃이 처음부터 명확했던 거죠. 범행을 마친 뒤 그는 마체라타 전쟁기념비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탈리아 국기를 몸에 두르고 오른팔을 들어 파시스트식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경찰에게 걸어갔습니다. 경찰이 차 안을 확인했을 때 다수의 탄약이 남아 있었어요. 사용한 총기는 전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들이었습니다. 불법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재판의 핵심은 형량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검찰은 명확했어요. 피해자가 인종으로 선별됐고 전쟁 기념비와 파시스트 경례는 이념적 선언이었다는 거죠.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계획된 증오범죄이자 테러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달리 봤어요. 파멜라 살인으로 극도로 격앙된 상태였고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충동적 복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범행 내내 이탈리아인은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 충동치고는 너무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는 살인미수 6건, 테러 및 인종혐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라이니는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재판의 쟁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게 테러냐 아니냐. 법원이 본 핵심은 명확했어요. 피해자 선정이 인종에 근거했고 범행 전후 행동이 이념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 2019년 법원은 트라이니에게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민자를 향한 범죄가 테러로 공식 인정된 드문 사례였어요.
판결 후 트라이니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극우단체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2년이 반성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글쎄요. 파멜라 마스트로피에트로는 18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진짜였고 그녀의 가족이 받은 고통도 진짜였어요. 그런데 트라이니는 그 고통을 자신의 명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명확히 말했어요. 트라이니의 범행은 파멜라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